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융을 재밌고 쉽게 더달한테 서울의 대표 유백선입니다. 오늘 새벽 3시 반쯤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제가 응원하는 롤 e스포츠 게임팀인 T1의 월드 2회 연속 우승이 확정됐습니다. 정말 우리 선수들 너무 축하드리고, 특별히 결승전인 만큼 BLG 선수들과 정말 5경기 꽉 채운 옥곽을 채워서 너무 멋진 경기 보여주셔서 팬으로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페이커 선수를 비롯한 나머지 우리 제오페국회 모든 선수들에게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기쁨을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새벽 4시까지 같이 응원을 하면서 또 인터뷰 영상을 보면서 정말 페이커 선수의 생각, 그리고 T1 선수단의 어떤 저런 마인드셋이 투자에도 접목되는 부분이 있다는 걸 제가 문득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정말 나누고 싶어서 제가 이 이야기를 한번 준비해 봤고요. 오늘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이 금융상품이나 투자를 하실 때 어떤 마인드셋, 어떤 전략들을 가지고 접근하셔야 페이커 선수처럼 위대한 성공을 하실 수 있는지 한번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 저도 롤 게임에 굉장히 오래된 팬이고 또 한 사람의 게이머입니다. 저는 골드 티어이고 페이커 선수와 똑같은 미드라인을 섭니다. 하지만 당연히 페이커 선수와 저의 격차는 엄청나겠죠. 왜 이렇게 많이 격차가 날까요? 바로 페이커 선수가 가지고 있는 게임에 대한 정보 수집과 게임을 이길 수 있는 그 분석력이 너무나도 큰 격차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사실 이게 정보 수집 능력과 분석이요, 여러분, 사실은 이 두 가지 때문에 아마추어냐 프로냐가 결정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프로게이머가 되기를 꿈꾸고 계신다면요, 페이커 선수처럼요, 정보를 수집하는 능력과 그 정보를 토대로 분석하는 훈련을 꼭 하셔야 됩니다. 저는 페이커 선수가 이 두 가지 기술이 뛰어난 그 비밀을 찾았는데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 바로 이 페이커 선수의 취미에서 발견했습니다. 취미. 자, 페이커 선수가 여러 번 언급했던 거, 자기가 돈을 많이 벌지만 돈을 쓸 데가 없다라고 하면서 본인이 유일하게 돈을 쓰는 거 딱 한 가지, 그게 뭐라고 하냐면 바로 여러분 독서라고 했어요. 독서. 책을 읽는데 시간을 쓴다는 겁니다. 책. 그리고 또 한 가지 뭐였죠? 바로 오늘 요번에 인터뷰 때도 말씀하셨는데 바로 체스라고 했습니다. 체스. 자, 독서와 체스는요, 여러분 뭘 하는데 최적의 취미생활인 줄 아십니까? 바로 전략적 사고를 하는데 최고의 취미생활입니다. 특히 여러분 독서가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독서에 들어가 있는 게 뭐예요, 여러분? 여러분 독서라는 것 자체가 뭐예요? 우리가 문자를 다루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문자. 요즘에 특히 책을 안 읽는 분들이 많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책을 읽지 않으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가장 큰 문제가 이거예요. 여러분이 문자를 통해서 정보를 빠르게 캐치하고 그 정보를 빠르게 캐치한 걸 토대로 빠르게 판단하는 거, 이 판단하는 훈련이 책을 읽지 않으면 성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페이커 선수는 물론 12시간씩 열심히 게임도 하시고 자기네 플레이를 분석도 하시지만, 여러분 그 모든 분석과 인게임이 뭐로 그 정보가 움직여요, 여러분? 다 말로. 말은 공부예요. 단어로 이루어져 있고 글자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글자와 그 단어, 그 말을 여러분이 빨리 캐치하고 파악하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요, 프로게이머로서 성공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프로게이머 중에서도 페이커 선수처럼 아주 오랜 기간 동안 폼을 유지하려면 이 능력이 계속 예리하게 굉장히 날카롭게 갈고 닦아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인게임 내에서의 이 정보 수집과 분석하는 능력, 페이커 선수를 따라올 사람이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T1에서 게임 선수들만 있는 게 아니라 코치진들이 있죠. 이 코치진들이 정보 수집 분석 능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은 보통 뭐를 해요? 뱀픽을 많이 하잖아요. 뱀픽. 어떤 뱀픽을 해야 저 팀에는 불리하고 우리 팀엔 유리할까? 뱀픽 전략을 많이 짭니다. 챔피언 티어, 어떤 게 1티어 티어냐, 지금 이번 월즈에서 1티어는 뭐 애쉬가 굉장히 많이 나왔잖아요. 그런 것처럼 챔피언 티어도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을 하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이거죠. 상대 플레이를 분석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 모든 것들, 제가 감히 단순히 지금 월즈의 플레이만 본다고 해서 지금 제오페국회 선수들만큼의 정보 수집과 분석 능력, 그 지식을 갖고 있을까요? 그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에서도 아마 이 월즈의 그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다양한 분석 영상이 막 쏟아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보시면서 여러분도 막 새롭게 배우고 계시죠. 그런 지식 전달, 그런 배움이 깊은 사람이 누구다? 바로 페이커 선수라는 겁니다. 롤 플레이를 하시는 우리 프로 게이머 분들이 혹시나 보신다면, 여러분이 내가 지금 한계에 부딪힌 것 같다 느끼시다면, 여러분 꼭 정보 수집 능력, 이 분석 능력을 키워하셔야 됩니다. 플레이를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하면 내가 짧은 시간 내에 그 정보 수집을 빠르게 캐치할 수 있을까?
그걸 어떻게 분석할 수 있을까? 이 능력을 여러분 최고적으로 갈고 닦으셔야 돼요. 그러면 프로에서도 저는 100% 한 단계 더 레벨업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마찬가지로요, 여러분. 투자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도대체 투자를 하면서 정보 수집을 어떻게 하고 계세요? 이중삼중으로 검증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혼자만 생각하고 혼자만 공부하고 계십니까?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정보를 수집할 때도 공신력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보는 게 좋아요. 공신력이란 건 뭐냐면 여러 사람들이 검증을 해서 대중적으로 선포되어지는 정보라는 겁니다. 꼭 시크릿 인포메이션 이런 것들 찾아다니시는 분들 있어요. 불법적인 리딩방 찾아다니면서. 그렇게 정보를 수집하시는 것보다는 여러분이 단순히 유튜브만 보시고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더다란트 서울이 최신호 경제 매거진 그리고 대형 서점에서 유통되고 있는 정말 전설적인 투자자들이 쓴 책들이 있어요. 책들. 그 책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공신력, 검증된 그런 정보들, 검증된 어떤 투자의 능력들, 그런 어떤 분석들을 여러분에게 제공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페이커 선수처럼 투자에서도 정말 높은 탑 플레이어 선수가 되고 싶으시다면 공신력 있는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능력을 키우셔야 된다는 거예요. 정보를 분석하고 수집하는 능력만 잘하셔도요, 여러분, 투자로 정말 성공하지 못할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대부분 이게 문제예요. 이게. 정보 수집하고 분석하는 걸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귓동냥으로 듣다 보니까 막 뇌동매매하게 되고 내가 잘 알지도 못하는 분야에 여러분의 소중한 돈을 투입하게 되는 실수를 하게 되는 겁니다. 마치 T1 선수들이요. 1세트 블루 진영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BLG에 대한 정보 수집 분석이 부족해서 특히 뱀픽이 부족했죠. 그러다 보니까 처참하게 27분 만에 패배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투자도 그렇게 패배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1번이 제대로 되지 않는 이상. 그래서 독서를 좋아하지 않고 여러분이 정보를 다루는 걸 게을르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투자하시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분들은 차라리 펀드 매니저한테 돈을 맡기시던가 아니면 그냥 S&P 500 ETF만 사시는 게 정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여러분이 1번을 제대로 해내셨다면 두 번째는 뭘 해야 돼요? 전략을 수립해야 되는 거예요. 전략. 우리가 게임에서 이기려면 전략을 수립해야 되죠. 그래서 요번에 정말 BLG가 굉장히 날카로웠던 게 뭐였습니까? 저는 인베이드였던 것 같아요. 인베이드. 그리고 초반에 어떻게든 키를 내가지고 T1 선수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본인들은 성장을 계속 가속화하는 전략을 썼죠. 그래서 그 제우스 선수가 라인 수합을 했을 때 계속 갱킹을 당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멘탈 잡고 했던 게 대단하죠. BLG 선수들이 나름대로의 전략을 준비한 겁니다. 그리고 다이브 키를 계속 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성장을 가속화하겠다는 전략을 세운 겁니다. 그래서 초반에 확 이득을 봐가지고 그걸 계속 스노우볼링을 해서 게임을 빠르게 끝내겠다. 그래서 1세트부터 3세트까지 27분 만에 끝났잖아요. 27분. 네. 정말 빠르게 템포가 가게 됐다라는 게 놀라운 거였죠. 결승전에서. 마찬가지로 T1 선수들도 똑같이 초반에 이득을 내서 막 스노우볼링 굴려서 3세트까지 정말 27분, 막 4세트도 한 30분째 끝나지 않았나요? 그래서 굉장히 빠르게 템포를 올려가지고 전략을 그렇게 세워서 두 팀 모두가 치열하게 격전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투자 세계에 한번 연결을 해보자고요.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어떤 전략과 원칙을 가지고 있느냐. 당연히 여러분의 전략이 장기냐 단기냐에 따라 달라져야겠죠. 장기는 좀 더 긴 호흡으로 우상 계속 꾸준히 성장할 수 있는 회사들, 이왕이면 큰 회사들 위주로 저는 하면 좋다고 생각하고요. 자, 단기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제가 요즘 단기 투자 배워보고 있는데 단기 투자로 돈 벌기 가장 쉬운 건 그런 것 같아요. 테마죠. 테마. 그날 주도 테마가 뭐냐, 이거에 따라서 우리가 전략을 바꿔야 된다는 거죠. 근데 장기 투자를 하시면서도 테마처럼 투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장기 투자에도 테마가 필요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그렇죠? 지금 AI가 막 테마인데 여러분 만약에 유통업에 투자하면 될까요? 안 된단 말이야. 그런 것처럼 테마가 물론 장단기 다 중요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테마뿐 아니라 어떤 기술 성장성, 그리고 미래지향적인 기술을 지금 하고 있냐, 뭐 자율주행이나 로봇 같은 걸 하고 있냐, 아니면은 옛날에 하던 거 계속 그냥 뭐 자기들이 했던 거 갤럭시 아이폰 16 디자인도 별로 바꾼 거 없고 계속 개량만 하고 있냐, 이거에 따라 다르다고 했잖아요. 제가 혁신을 하냐 안 하냐에 이제 장기 투자 종목은 달라져야 돼요. 그런 것처럼 장단기가 달라야 되는데 우리가 1번이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전략이나 여러분 나름대로의 원칙을 세우기가 어려워요. 왜 원칙을 세우기 어렵냐면 여러분이 투자로 성공한 경험이 없는 분들은 원칙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내가 원칙을 세운다는 거는 이 원칙대로 했을 때 내가 성공을 했기 때문에 그 원칙을 좀 수정하는 한이 있더라도 계속 세워서 이대로 간다는 거란 말이에요. 성공한 사람들의 원칙을 배우려고 하겠죠. 예를 들면 워렌 버핏처럼 가치주, 뭐 저평가된 가치주를 사가지고 오랫동안 보유한다. 그런 원칙들을 가질 수 있단 말이야. 그런데 여러분이 배우려고 하지 않으니까 1번이 안 되다 보니까
원칙을 세우는 게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투자하시는 분들도 원칙 세우는 게 중요하다는 거 아실 거예요. 그런데 잘 안 되시죠? 왜냐면 여러분 성공 경험이 없어서 그래요. 내가 원칙을 세우려면 성공을 해야 되는데 성공을 안 해봤으니까. 그래서 어려우신 겁니다. 전략도 마찬가지죠. 전략도 여러분이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가 정말 신뢰할 만할까? 내가 제대로 지금 분석하고 판단을 하고 있을까라는 의구심과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전략 원칙이 안 세워져요. 그러니까. 그래서 주먹구구식으로 리딩방에서 주는 정보 투자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제일 위험하죠. 그리고 더 위험한 건 뭐니까 여러분? 내부 투자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내부 거래, 내부 정보를 어떻게 아시는 분 통해서 받아가지고, 근데 우리나라가 내부 정보로 처벌하는 게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내부 거래를 하셔서는 안 됩니다. 심지어 예를 들면 제가 투자하는 운용사 공부하면서도 알게 된 건데, 예를 들어서 A라는 회사의 주가가 떡상을 했어요. 근데 그 A라는 회사에 뭐가 문제가 있어서 법원에 그 A라는 회사에 관련된 사건이 법원에 계류돼 있단 말이야. 근데 그 법원에 근무한 사람이 그 사건 자료를 보고 주식 투자해서 수익을 내잖아요. 이분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회사 사람도 아니고 그냥 서류 검토한 공무원인데도 처벌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준내부자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내부자 범위가 엄청 넓어요. 미국하고 다릅니다. 훨씬 더 엄격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잠깐에 내가 돈을 벌겠다고 해서 절대 내부 거래 유혹에 빠지셔서는 안 돼요. 공신력 있는 자료들로 여러분이 예리한 감각을 기르시는 게 훨씬 더 안전하고 장기적으로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 BLG가 T1을 인베로 또 다이브 컨트롤로 큰 이익을 얻고 스노볼 굴렸듯이 우리의 투자에도 전략과 원칙이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것이 없이는 우리가 페이커처럼 투자 세계에서 뛰어난 플레이어가 되기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자, 셋째로 마지막으로 전략을 수정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했다는 겁니다. 자, 1세트를 T1이 너무나도 빠르고 어쩌보면 처참하게 무너졌죠. 그래서 전략을 수정합니다. 지금 템포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네? 그러다 보니까 초반에 빠르게 굴릴 수 있는 조합들로 굉장히 포진을 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1세트는 졌지만 2세트에서는 또 승리를 따냅니다. 또 3세트는 또 빠른 템포의 경기에 우리가 또 T1이 밀려서 또 지게 됐죠. 하다가 4세트는 또다시 빠른 템포 경기를 잘 살려서 서브 막 굴려가지고 오브젝트 싸움이 되게 중요했잖아요. 그래서 빠르게 템포를 굴리려면 오브젝트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오브젝트를 BLG가 다 뺏기면 그 게임은 다 졌어요. T1이 그걸 잘 챙기면 챙겼어요. 그래서 5세트에서도 오브젝트를 잘 챙긴 T1이 굉장히 많은 이득을 빨리 굴리게 됐고 빠른 템포로 경기를 이끌어서 승리를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전략을 수정하고 그뿐 아니라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 바로 우승 경험이죠. 자, 잡았죠? 이 대사 굉장히 유명하지 않습니까? 누구 대사예요? 예, 바로 페이커 선수의 대사죠. 우리는 풀피야. 상대 플레이어 풀피인데 잡았어 라고 콜을 합니다. 팀원들에게. 와, 정말 놀랍지 않습니다. 그리고 진짜로 잡아내죠. 이런 감각을 가지고 있는 거는 우승 경험이 갖추는 우리 페이커 선수만 가지고 있는 저는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각을 본다고 하잖아요. 각. 저는 그 각을 보는 게 페이커 선수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실제로 요번에 제가 누구지? 울프 선수하고 프레이 선수가 또 페이커 선수의 어떤 그 플레이를 보면서 막 감탄하는 영상을 봤는데, 와, 저 각을 어떻게 보지? 라고 막 감탄하는 그 얘기를 봤습니다. 여러분도 똑같이 그걸 느끼신 분들 계시죠? 자, 잡았죠? 이 감각이 뭐냐면 바로 이 경험의 문제라는 경험. 제가 볼 때. 이 우승 경험. 페이커 선수가 하루 12시간씩 꾸준히 연습하시면서 쌓아 올린 그 우승 경험, 그 판단의 경험, 그 감각들이 쌓이고 쌓여서 이 잡았죠가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험은 T1을 제외하고 다른 LCK 팀들, LCK에서 굉장히 잘했는데 월드에 와서 미끄러진 팀들이 사실 이거 부족이었던 거죠. 이 국제 무대에서의 경험이 부족했기 때문에 잡았죠를 못했던 겁니다. 근데 페이커 선수가 마지막 4, 5세트에서 잡았죠를 엄청 많이 시전하셨죠. 네. 이것 때문에 사실은 나이트 선수도 굉장히 잘했지만 그런 비판이 있더라고요. 특히 5세트에서 아리를 잡고 3킬을 냈는데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이제 한타의 합류 과정에서 또 누가 한 건 했습니까? 바로 캐리아 선수가 뽀삐궁으로 망치를 내려쳐가지고 와, 그 태를 끊었죠. 캐리아 선수도 그만큼 이 잡았죠의 경험이 쌓인 겁니다. 작년에 월즈를 우승하고 또 한 해 동안 힘들었지만 다양한 우승 경험들, 피드백, 전략을 계속 수정하면서 본인들이 잘못 판단하고 있던 것, 내가 잘못된 플레이들을 계속 수정해 나가면서 그 경험이 쌓였고, 그리고 그 중요한 순간에 나이트 선수를, 가장 잘 큰 나이트 선수를 쳐내면서 결국 승리를 챙겨올 수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투자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투자 종목과 사랑에 빠지지 말아라. 투자, 머리는 차갑게, 가슴은 뜨겁게.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으시잖아요. 자,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결국에는 리밸런싱을 하라는 거예요. 세계적인 투자자 워렌 버핏도요, 리밸런싱을 생각보다 되게 자주 하십니다. 그래서 2년 전인가 작년만 해도 TSMC에 잠깐 하셨다가 TSMC 가격 확 오르니까 바로 다 빼버리셨죠. 그리고 애플에서도 꽤나 오랫동안 투자하셨는데 리밸런싱을 통해서 그 돈을 쫙 빼가지고 일본 상사에 투자를 하신다거나, 아니면은 요번에는 새로운 그 항공 부품 개발하는 그 회사에 또 투자를 하셨어요. 자, 이게 바로 다 리밸런싱이에요. 그러니까 리밸런싱, 우리의 전략을 계속해서 수정해 나가는 고민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거를 혼자 할 수 있나요? 같이 고민해주고 같이 판단해주는 코치진들이 없었다면, 그래서 페이커 선수가 만약에 자기 혼자 잘났다고 팀원들하고 그런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무조건 내 말대로 해, 독불장군처럼 했다면 과연 T1이 제오페운케가 2회 연속 우승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불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혼자 리밸런싱 어떻게 할까 고민하시는 거는 어찌 보면은 정말 계란으로 바위치기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함께 이 리밸런싱을 고민하고 또 여러분의 전략을 검증할 수 있는 전문가들과 대화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펀드 매니저분들이 그래서 계시는 거고, 또 증권사에 상담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계시는 거고, 저희 더다란트 서울도 그런 비슷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증권사들과 다른 거라면 우리는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스스로 판단하실 수 있도록 돕는 거예요. 우리가 판단을 해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 판단하실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가 더다란트 서울이 제공하는 그 밀리언 서비스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뛰어난 투자 자산 운용사가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그동안 내가 수익 냈으니까 계속 이거 가져가야지가 아니라 미래의 성장성이 있냐, 그리고 돈 계속 잘 벌고 있냐, 연구개발 계속하냐,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 또 앞으로의 미래 성장성들을 보면서 리밸런싱을 계속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를 해 나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채권도 그렇고 부동산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래서 자산 운용이라는 거는 마치 살아있는 생물과 같아서 리밸런싱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 T1 선수들의 2회 연속 월지 우승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내년도에도 새로운 개편들이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자, 어떻게 해요? 이제 여러분 전략도 수정하고 정보 수집을 제대로 해야겠죠. 어떻게 기회가 변화되는지 이제 선수단들이 굉장히 바빠지실 겁니다. 1번, 정말 1번부터 잘 단추를 잘 넣으셔서 2번, 3번도 잘 해내시면서 또 LCK가 내년도 월지에서도 뛰어난 성적을 거두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특히 프로게이머분들, 또 프로를 준비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여러분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결국에는요, 어떻게 정보를 잘 다루느냐, 그리고 그것을 실제로 어떻게 실천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식은 많은데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면 그것만큼 꽝인 경우가 어디 있겠어요. 그죠? 여러분이 아는 만큼 실천할 수 있는 뭐가 필요해요? 연습도 꾸준히 필요한 겁니다.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